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그 수없이 많은 그 고령 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비트코인이고,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그런 일본의 연기금이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 일본 연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큰 국부 펀드들 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그 외 중동의 어떤 국부 펀드들 같은 곳에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각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은 미국이라는 금융시장이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서 벌써 올해 1월 10일 날 승인을 했고, 지금 실제로 바로 상장해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시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홍콩에서도 당장 5월에 ETF가 승인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ETP라고 부를지 ETN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기관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사야 되는 걸 그냥 통틀어서 다 ETF라고 부른다고 본다면, 캐나다에도 이미 현물 ETF가 상장이 됐고, 남미에도 이제 관련된 상품들이 준비 중에 있고, 유럽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ETF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모든 국가가 합심해서 비트코인을 거부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먼저, 사실 가장 먼저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미 다른 작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ETF 같은 것들이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됐었었는데, 미국이라는 가장 이제 힘이 센 국가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먼저 배신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것들이 모든 국가에서 사실상 상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미국에서 ETF가 상장이 됐는데 미국 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이제 이걸 매수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나라의 기관들이나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모든 나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기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렇게 연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산을 불려가지고 지금 현재 세대한테 걷어들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에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그 수없이 많은 그 고령 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비트코인이고,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그런 일본의 연기금이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 일본 연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큰 국부 펀드들 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그 외 중동의 어떤 국부 펀드들 같은 곳에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한두 곳에서 물꼬를 트면 이거는 한 2, 3년 안에, 빠르면 2, 3년 안에는 모두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연기금이 이제 어떤 신생 자산을 편입할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전통 자산 대비해서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해칭을 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보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스닥이랑 약간의 이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칭용 자산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산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져가지고 성장성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물 ETF 승인 이후로 정말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기금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그냥 각 개인도 그렇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순서의 문제지 다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과 한국은 사실상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신생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각자 준비를 해야 된다, 정부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도 우리가 이 신생 자산의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이 기술이나 이 시장에 대한 또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맞춰 놓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현물 ETF도 미국이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우리나라 국내 각 증권사들은 이거를 거래 준비를 했는데 부랴부랴 이제 금융감독기관에서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는 10%가 넘었었거든요. 그 10%가 넘은 이유가 한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해서, 투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 창구 수요는 많아졌는데 그 투자 창구를 막아버려서 발생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빨리 지금도 늦었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허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통 자산이나 어떤 기성세대가 이제 부동산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각자 준비해야 된다. 4월 총선의 비트코인 관련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총선을 앞두고 사실 여야 어떤 정당이든 이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공약을 뭐 말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거의 뭐 1, 2%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고 정치 같은 경우는 이 비율보다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만약 우리나라의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현물과 ETF 중 어느 게 낫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현물 ETF는 그 보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만약에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보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래소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더라도 사실상 보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아마 현물 비트코인을 사기보다는 ETF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걸 선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똑같고 그냥 하나에 더 걸쳐서 사는 거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개인이 굳이 그렇게 ETF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나 어떤 법인에서 가상자산 계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도 막혀 있죠.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개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ETF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ETF가 상장되더라도 이걸 보관하고 운용하는데 수수료가 뭐 연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ETF 말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 ETF 허용되면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ETF 그 현물 ETF의 상장, 미국 시장의 상장은 그냥 이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정도의 의미고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올지는 사실 저 같은 일반 회사원이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골드, 그 골드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큰데 저는 적어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지금 ETF 상장되자마자 거의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한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는 그 금 현물 ETF 총 액수 금액만큼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보고서는 2030년에 1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어떤 부의 몰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몰수라는 게 물리적으로 빼앗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부를 화폐의 통화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간접적으로 뺐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제 15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2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 가치 저장을 했던 그 골드라는 자산의 규모를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거의 불과 10몇 년 만에 20%만큼 따라간 거예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금의 역사를 이제 신생 자산이 비트코인이 20% 따라가는데 요만큼 걸렸는데 전 나머지 다 따라가는데 2030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가는 앞으로의 대략 몇 년이죠? 한 6년? 7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 신생 자산의 수요랑 겹쳐가지고 20억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그 캐시오드도 가장 강세일 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모든 우호적인 환경이 겹쳤을 때를 이제 한 150만 불로 본 거고 그 전 이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억, 10억 이렇게 본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우월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자본이 돌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도 일어나고 고평가도 일어나지만 한 10년 정도 단위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비싼 값어치를 가졌다면 그거는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실제로 금이
최근 기준으로 전고점 다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금이다 안전자산이다라고 하지만 지난 10년 정도를 비교했을 때는 골드는 인플레이션 해칭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이 되게 재밌는 사실이 비트코인이 출현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후부터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990년 동안 골드는 인류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을 잘 해칭했지만 비트코인으로 바톤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해칭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으로 해칭을 했다면 10년 전 대비해서 3배가 올라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김밥이나 야채김밥 가격이 3배가 넘게 올랐고 10년 동안,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정도 동안 거의 정확하게 3배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그 이상 올랐고. 그러면 금이 정말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난 10년 동안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거에 부각할 게 아니라 3배 이상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가치 저장의 자금을 비트코인이 쇠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두려운 분들께 추천하시는 간접 투자 방식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이 생태계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상장 회사거든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사실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고객의 자금을 대신해서 이제 수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회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부채까지, 그러니까 채권까지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사는 게 조금 아직도 낯설고 어렵다라고 하면 뭐 그런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미국의 최초로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 같은 거를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간접 투자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이 채굴 회사가 그나마 시가총액도 높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달러 채권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그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고 싶으면 페이팔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무조건 비트코인과 그 100% 패킹돼서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고 어떤 대외 규제나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면 비트코인의 수요 공급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관련 산업이나 관련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각 개별 기업과 그 개별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가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사실 가장 심플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하거나 더 높은 변동성에 기대어서 수익률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으시면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